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복지학과 88학번 92년도에 학교를 졸업한 이원선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사업국장을 맡고 있고요. 예,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네, 한국보육진흥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하고 함께 보육정책을 수행하는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이집 평가를 한다든가 보육교직원의 자격 관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역량 강화, 보육교직원들이 어떻게 역량을 강화할 것인지 교육 프로그램, 뭐 보육과정, 교육과정이라든가 또 그 외에 뭐 국공립 확충 지원이라든가 현지조사, 뭐 공공형 여러 가지 보육에 있어서 품질 관리와 교직원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뭐 다른 일들도 좀 했지만 지금 현재는 평가사업국을 이제 총괄하는 국장이고요. 저희 평가사업국은 지금 전국에 한 33,000개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평가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제 뭐 보통은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평가하는 과정 진행이라든가 평가자의 훈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도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등급이 A, B, C, D로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사후 관리, 질 관리하는 부분들 그런 여러 가지 총괄적인 부분들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는 한국보육진흥원이라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보육이나 아동 우리 학과를 나와서 갈 수 있는 곳이 뭐 복지도 있고 보육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었지만 아동도 있고 심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교사를 1년 했고 졸업하자마자 교사를 1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연한 기회에 어쨌든 또 지원을 하게 돼서 보육이랑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한 8년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아이 낳고 조금 개인적으로 그때는 또 육아휴직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정이 안 좋아서 한 1년 반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제 근무를 시작한 게 국공립 어린이집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의도적으로 그랬던 건 아닌데 지금 제가 보육 분야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관심을 가지시는 보육 분야에서 어떤 직업군들이 있는지 어떤 전문 직업이 있는 전문직들이 있는지를 봤을 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는 사실 교사 보육교사하고 원장밖에는 사실 없었는데 요즘은 사실 뭐 컨설팅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처럼 평가자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처럼 이제 행정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요즘은 그 지자체에서 개방직으로 공무원들도 보육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뽑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보육 쪽에 관심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제일 먼저는 사실 이제 교사 경력이 저는 사실 짧긴 했지만 어쨌든 교사 경력과 원장 경력이 제가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 경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만 저희 같은 행정기관이나 센터에서 근무하실 때에도 훨씬 더 원활하게 근무하기가 좋아요. 왜냐면 속 내용을 알고 있지 않으면 사실 잘못하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쉬우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좋은 거는 1, 2년 정도는 교사 경력을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 근데 이제 교사 경력을 가져갈 때 함부로 어디 아무데나 가지 마시고 정말 좋은 그 모델링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어린이집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물론 뭐 잘못하는 걸 보고도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사실 학교 졸업해서 사회에 처음 나가서 잘못된 걸 배우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배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정말 잘하고 좋은 데를 가셔서 보시면 눈높이가 일단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그럼 그 다음에 사실은 잘하고 못하는 걸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럼 이제 다음에 어딜 가더라도 내가 이제 어떤 걸 지향해야겠다는 어떤 본인만의 철학이 단단해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권합니다. 네. 일단 보육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사를 하거나 뭐 원장을 하거나 이런 그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일이라던가 교사하고 대면해야 되는 일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이제 뭐 성향 자체도 따뜻하고 아이들한테 이제 부드럽게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아이들 자체에 대한 어떤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진흥원이라든가 센터라든가 그렇게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교사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작동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직접 대하는 역량은 기본적으로 교사할 때 갖추는 거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어떤 그런 역량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성이나 어떤 보육 분야를 이렇게 지역적으로 들여다보기보다는 조금 더 크게 말하자면 어린이집 한 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어린이집의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의 측면에서 아니면은 어떤 시스템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신뢰도, 책무성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지금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기관에 다니는 직원들이 갖추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필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보람찼던 순간을 먼저 얘기를 하면 저는 사실 어린이집에도 있었고 교사로도 있어봤고 원장으로도 있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군구의 담당 공무원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국가 그 산하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근무도 해보고 이런 경험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아이들을 만나는 직업은 진짜 그거 자체로 굉장히 행복하고 아이들만 보면 사실 요즘은 뭐 엄마들하고의 갈등도 굉장히 교사들 심하고 그런데 아이들만 보면 사실은 굉장히 행복하고 그런 직업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좋았지만 그렇게 지내오면서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시군구에서 일을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지금 이제 보육진흥원에서 일을 하면서 복지부하고 일을 하면서는 어떤 부분에서 보람이 느껴지냐면 제가 노력해서 제가 애써서 어린이집 아이들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이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많은 부분의 영향이 말하자면은 뭐 좀 형식적인 평가가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평가를 통해서 어린이집의 전체적인 품질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어떤 영향력이 조금 더 커졌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좀 사실은 일을 하면서 좀 애도 쓰고 고생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특히 뭐 하여튼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예, 좀 보람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좀 어려운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더더군다나 이제 평가 쪽이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선 사실 평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원도 많고 소송도 있고 막 이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대응하는 게 뭐 물론 이제 일이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진 않지만 그런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뭐 굉장히 다양한 요구가 들어올 때 그걸 이제 좀 절충하고 뭔가 좀 지혜롭게 잘 제도를 꾸려나가야 된다는 거 그런 부담감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사실 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사실 평가 인증제였다가 최근에 19년도에 이제 의무평가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사실 일반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의 보편적인 어린이집의 수준이 올라가도록 하는 데에 사실 목적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앞으로는 사실은 그 질이 높아지는 건 높아지는 거지만 그냥 단순하게 전반적인 질이 높아진다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역량, 어린이집의 역량이 그냥 사실은 평가한다고 다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앞에 지원, 평가를 하기 전에 어떤 부분의 인풋이 필요한지, 뭐 교육도 필요하고 컨설팅도 필요하고 뭐 이렇잖아요. 여러 가지의 질 관리가 따로따로 놀지 않고 정말 일관성 있게 연계해서 밀접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도 좀 부담을 덜고 저희도 사실은 접근할 때 어떤 이중잣 대, 뭐 중복 점검 이런 것들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장에서 부담감도 줄여야 되지만 부담감을 줄이면서도 늘 상시적으로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체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인형극부 했었어요. 그때는 인형극부가 있어서. 숙돌 아닌가요? 에? 숙돌 아닌가요? 네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하면서도 그냥 또 뭐 재미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굉장히 뭐 열악하기도 하고 그렇게 막 고도화된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뭐 인형도 만들고 공연도 하고 하면서 또 뭐 잘 모르니까 조명 뭐 이런 거 건드리면서 뭐 감돈 낼 뻔도 하고 막 그랬던 그런 추억들이 굉장히 재밌었고 대학생활을 하면서 어쨌든 학과에 관련돼서는 그 기억이 제일 많이 남아요.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자원봉사를 가도 좋고 뭐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견학을 가도 좋고 예를 들면 사실 학부 다니면서 뭐 몇 개 기관을 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기관, 잘하는 기관 그리고 시스템이 갖춰진 기관들을 잘 보고 내가 갈 곳을 내가 만약에 저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그렇게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 눈높이를 높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거기 있는 선배들이나 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저도 사실은 여기 오기까지 굉장히 많이 시간이 이제 지나간 다음이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를 갈 거다라고 목표하지 않지만 관심 분야에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 그 흐름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연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꼭 진흥원은 사실 2010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 만들어진 기관이 사실 그렇게 크게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업국 이렇게 그 작은 기관들로 있었었는데 그럴 때에도 사실은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속 버티고 있고 뭔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요. 그 기회가 주어질 때도 사실 저 공무원 할 때도 그렇고 여기 올 때도 그렇고 어쨌든 학교 선배님들이나 관련 분야의 선배님들의 조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뭔가 관계를 맺고 살펴보고 이런 부분들은 뭘 하든 뭐 상담 쪽으로 하든 복지 쪽으로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분야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끈을 갖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후배님들 반갑고요. 저희 선배들이 현장에서 단단하게 여러분들을 잘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준비가 필요한 거, 뭐 우리한테 요청하고 싶은 거 언제든지 함께 의논하셔도 좋고 저희가 언제든지 든든한 지지대가 돼주려고 다들 그렇게 현장에서 잘 버티고 있으니까요. 뭐든 열심히 하셔서 성공적인 어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사실 아동복지학과를 나와서 굉장히 좋았던 거는 사실 어떤 학문도 사실 가장 밑바탕이 되는 어떤 그 인간에 대한 가치, 뭐 철학 이런 부분들이 밑바탕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동복지학과가 정말 이렇게 50년 동안 잘 이 분야에서 정말 자리 잡고 동문들 교수님들 모시고 이런 숙대 그러면 아동복지학과에 대해서 다들 인정하시는 어떤 그런 그 오늘을 만든 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의 노고인 것 같고요. 정말 함께 축하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